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8일 치러지는데 권성동, 조혜진 두 분 맞대결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되는 것이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제 다른 방송에서는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망인데 과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표차로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 때 가장 그때 핵심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이 나갔고 네.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이 나갔거든요. 비주류. 근데 두 명 사이의 표차가 7표 차이 났어요. 진짜 비슷합니다. 당시 윤상현 의원이 최경환 의원의 오른팔로서 저희가 맨날 모여서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만한 종이에다가 의원들 다 적어와요. 그래서 형님 일단은 이제 100표는 넘었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래 그러면은 대략 한 70표, 60표, 최소한 60표 차이 이겠구나 그랬는데 7표 차이로 딱 이겨가지고 당시에 의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반장 선거 비슷한 거라서 그때 144 정도 됐나요? 그렇죠. 150석? 그 정도 150 정도 갔는데 비슷했죠. 와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최경환 당시 의원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7표 차이로. 그래서 이번에 네. 권성동 의원이 되는 거는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몇 표 차이로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 숫자 이내로 만약에 이긴다면 권성동 의원이 인기가 없구나. 윤핵관들을 의원들이 싫어하는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주도권 싸움이 있구나라고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보다 표차를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사람인데 초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둘이 경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씀처럼 원내대표 선거는 좀 달라요. 약간 반장 투표 같은 거잖아요. 제 마음 쪽으로는 예컨대 두 분 우리 김준일 기자님하고 뭐 김성애 소장님 두 분 나가면 김성애 소장님 친한 척 하면서 김준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굳이 예를 그렇게 드는 거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표차가 뭐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비슷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옛날에 전병헌 의원이 네. 원내대표 선거 나갈 때 준비를 엄청 했거든요. 네. 얼만큼 준비를 했냐면 명함을 주는데 명함 받은 사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앞에는 원내대표 후보 전병헌 이렇게 써 있는데 뒤집으니까 전남 장흥에 30억 다리 유치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전 민주당 의원들 전체의 각 지역의 민원들을 다 정리를 해서 명함을 100종류를 만들어서 대박.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명함을 주니까 뒤집어 보면 자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박이네요. 그게 약간 귀여운 거지. 그럼 예컨대 뭐 경기도 어디랑 경기 어디에 맞는 공약 같은 걸 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간절한 공약을 다 찾아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안 하겠죠. 그 정도까지를 한다는 어떤 이런 어필을 할 정도로 원내대표 선거 치열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엑셀 파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누구누구 이게 동그라미 있고 세모 있고 X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맞추는 거 못 봤어요. 맞아. 형님, 전 형님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80%는 근데 본인도 그럴 생각인데 뭐가 또 큰 차이가 있냐면 반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네. 당일에서 연설을 보통 하거든요. 현장 당일 연설에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능력 보고 뽑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뽑는 경우가 많아서 원내대표 선거는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김준일 기자님한테는 그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잖아요. 누가 더 맞을까요? 누가 해도 안 맞겠죠. 뭐 누가 맞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의 기류들 네. 이런 것들이 뭐 각을 좀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협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치가 되기가 조금 어렵다. 초반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172석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강한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근데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권성동 의원이 인기가 없었던 거는 작년에 4월 30일 날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3등 했거든요. 네. 그때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유이동 이 순서였는데 그때 1차 투표 때 표를 어떻게 얻었냐면은 김기현 34, 그리고 김태흠 30, 권성동 20 이렇게 갔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났어요.
권성동 의원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내부 의원들 좀 이렇게 자상하거나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문제는 조혜진 의원도 별로 인기는 많지 않아요. 조혜진 의원도 최고위원 나왔다가 떨어지셨잖아요. 현역 의원인데 네. 오히려 김재원 그 뭐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됐고 되고 뭐 정미경 됐는데. 뭐 이런 분들 됐고 그러니까 비인기 두 분이 맞붙어서 의외로 무난하게 될 수도 있겠다 권성동이. 지금은 뭐 정책위 의장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내대표 한 명만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잘못 알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닝메이트 제도로 네. 해서 정책의장을 못 구하면은 원내대표 선거에 등록 자체를 못 했는데 네. 이제 좀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성애 소장님께서 원내대표 선거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신화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 예전에 경향신문에까지 신문에 새누리당. 나왔는데 어. 당시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맞춰가지고 당시 화제가 됐었다. 진짜입니까? 신문이 다 있어요. 제가 그 링크에서 보내드릴게요. 몇 대 몇인데요? 표 숫자까지도 어떻게 제가 맞춘 정확히 거예요? 맞췄어요. 그냥 제가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 몇 표가 될까 그냥 생각나가지고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또 찌라시로 돌아다녔었고 예. 경향신문 기자가 사전에 이렇게 맞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기사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세대 포유를 주창하시면서 젊은 또꽤 주문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